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돈인의 돈 TV 민병진입니다. 오늘은 돈인의 돈 TV 개국일이자 첫 방송으로 부동산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통해 부자를 꿈꾸시는 앞으로 돈인의 돈 TV를 응원해 주실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돈의 돈 TV 개국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중개 실무사관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오비 아카데미죠. 조영준 교수님. 유튜브 네오비 TV를 검색하시면 이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다음 이분, 부동산 몽땅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세종 몽땅 부동산 정진숙 대표님. 이분 엄청납니다. 이분은 세종 부동산을 손금 보듯이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세종 부동산이 궁금하다. 이분을 찾아가시면 무엇이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분, 대구 부동산 흐름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구 부동산 TV 이태곤 대표님. 이분은 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통달하신 분입니다. 팔아야 할 때, 사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컨설팅 해줍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세금까지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대구 부동산 TV를 통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분, 빌딩 중개의 달인 권기성 대표입니다. 이분은 월급쟁이 건물주의 비밀이라는 책도 쓰시고 2010년 롯데 계열사 사옥 매매 계약을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빌딩 중개를 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빌딩 중개의 달인이십니다. 이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용인의 장집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위트가 있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 구해줘 장집사 TV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참 대단한 분이죠. 네오비 아카데미 교육 실장님이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광민아 실장님.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시는 분을 단 2회 교육으로 컴퓨터 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를 가지셨고 모든 사람을 스마트한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셨습니다. 네오비 아카데미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무척 긴장되고 떨립니다. 진행하면서 버벅댈 수 있고 긴장 해소를 위해 카메라를 벗어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방송이니까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고수 중개사님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저도 중개사인지라 하루빨리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꿀떡처럼 간절했습니다만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는 워낙 사투리가 심해서 정보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혹시 알아듣기가 힘드시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인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흑석의 진주 대구 칠곡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대구 칠곡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흑석의 진주,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하십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개안내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댓글창에 욕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대구 칠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여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칠곡은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81년 7월 이전까지는 경상북도 칠곡군이었고 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대구로 편입된 칠곡읍의 칠곡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칠곡이라고 불리지만 타 지역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대구 칠곡이라고 불려집니다. 칠곡 앞에 대구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경상북도 칠곡군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경계로는 금호강, 북쪽으로는 그렇죠. 경계에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 중 무태, 조야동을 제외한 지역으로 북서쪽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동명면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서구와 달성군 다사읍, 동쪽으로는 북구의 또 다른 동지역과 접해 있습니다. 칠곡의 유래는 온나무가 많아서 불리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 이곳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오 때는 온나무와 관련된 축제를 합니다. 그때 쓰이는 옷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지역 부동산이 돈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 알겠습니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의 돈TV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창 설정하시면 알게 되십니다. 자, 지역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곡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대구광역시 나머지 지역과 지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남쪽 및 북쪽 초입구가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초입구가 좁게 열려 있고 남쪽에는 금호강이 가로막혀 같은 대구지만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고 북쪽으로는 더군다나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다른 도시라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독자적 생활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금호강에 팔달교, 제2팔달교 또 이 대구 지상철 3호선으로 불리는 지상철이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구구터널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칠곡이 칠곡스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칠곡을 대표하는 상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칠곡에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항아리 상권 중 하나인 칠곡 3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범어네거리, 대구의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와 더불어 대구를 대표하는 네거리 상권으로 부상할 칠곡 네거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구 보건대, 과학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로 상권이 있습니다. 칠곡에는 어떤 문화시설이 있을까요? 칠곡에는 일반인들도 가서 사격할 수 있는 대구 국제사격장이 있고,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어울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이 밖에 구립도서관,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 교보문고, 구민운동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고, 칠곡향교, 그 다음에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읍내동, 마예석불, 대구장 등 역사 문화자원도 풍부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칠곡에는 또 칠곡 경북대학병원과 대구 칠곡 가톨릭대학병원, 대학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도 칠곡에 있습니다. 우남지 수변공원, 금호강 하중도, 팔거천, 함지산, 명봉산, 함지공원, 서재리 수변 생태공원 등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 갈 만한 명소도 참 많습니다. 이 중에 동명휴게소에서 시작하여 대구 신천과 연결되는 팔거천 자전거 길은 명소로 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의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칠곡은 학구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성구의 버금가는 600여 개의 학원 숫자가 이곳의 학구열을 말해줍니다. 2018년에는 대구에서 대입 수능 만점자가 3명이 나왔는데, 그중 1명인 강형구 교군이 이곳에 있는 우남고 출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은 나이가 2018년이 고3이었으니까 나이가 대학교 졸업을 했나? 그렇게 되겠네, 그죠? 교통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 칠곡 IC 대구 외국 순환도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국번호는 310번, 320번을 씁니다. 지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칠곡 나들목이 있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 경북 신공항이 승용차로 40분 거리에 있고, 대구 외곽 순환도로 개통은 대구 수성구와 심리적 체감거리를 현격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대구 지상철 3호선은 대구의 중심 시가지와 칠곡을 하나로 만들어 칠곡을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구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요 부분이 하중도가 보이네요. 하중도. 이쪽이 흑석의 진주, 대구 칠곡의 모습입니다. 자, 대구 칠곡에는 인구는 어떨까요? 인구. 대구 칠곡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땅이 좁은 데 비해 인구가 많아서
대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대구 칠곡은 다가구에서 월세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과 지역 부동산 간 갑을 관계는 명확합니다. 건물주분들이 갑입니다. 이유는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공실 발생률이 현격히 낮기 때문입니다. 설사 공실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채워지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칠곡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데 칠곡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영상을 끝내고 자세하게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인의 돈TV와 함께 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 칠곡의 행정구역 변경 과정과 개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지도가 구한말 칠곡입니다. 이 지도의 우측 하단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나중에 대구로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우측 지도를 보면 이게 1914년 부군면 통합 이후에 현재는 구미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동군을 병합한 칠곡군의 모습입니다. 요 하단 부분, 요건 칠곡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이 대구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도를 볼까요? 다음 지도는 63년 대구시의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요렇게 칠곡면이 있죠. 칠곡면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80년 7월 1일의 어떤 대구 지도를 보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이 대구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칠곡 지역은 8개의 행정동과 14개의 법정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동과 법정동의 의미는 다 아시죠? 행정동은 행정구역의 일종이고 법정동은 관습법으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지역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칠곡 지역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대구 3호선입니다. 지상철 학정역이 보이죠. 요 지역의 학정역, 요 지역에 지금 현재 두산 이브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아주 좀 저조합니다. 한 3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팔거역이 보입니다. 팔거역이 보이고 문화예술거리가 보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대구 칠곡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이고 여기 내려오면 여기 이제 동천동이 보이죠. 동천 요 지역이 저희 사무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동천역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이제 이쪽이 이제 칠곡 3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쭉 내려가다 보면 이쪽 여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이쪽이 칠곡 2지구 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매천 고등학교가 보이고 매천 중학교가 보이고 관문 초등학교가 보이고 여기 이제 농수산물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합인으로 이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게 금호강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막혀져가 있고 이게 이제 팔달교고 이쪽이 제2 팔달교. 여기 이제 대구 3호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칠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선시대 관아의 모습인데 조선시대는 현재의 칠곡군의 중심이 이곳 대구 칠곡에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의 중심은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이죠. 여기서 약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승용차로. 조선시대 현재 그 관아는 현재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관아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1970년대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때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땅이라도 좀 사 두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81년도에 이제 그 개발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농지를 이제 구획 정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제 여기가 칠곡 1주구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칠곡 1지구, 그 다음에 칠곡 2지구, 칠곡 3지구인데요. 81년도에 칠곡 1지구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제 그 칠곡 2지구가 개발이 되고, 2000년도 초에 칠곡 3지구 개발이 완성이 되면서 현재의 칠곡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지구 요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도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쪽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남지구 칠곡 4지구는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대구광역시 북구의 중심은 칠곡 지구였습니다. 금호강 이남인 현재 북구청에 있는 침산동, 고성동 일대는 낙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쪽 지역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로 칠곡지구가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금호강 이남 지역이 저기 이제 금호강 이남 지역 개발은 끝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호강 이북인 이 칠곡 지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칠곡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2024년 지금의 칠곡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의 배열 그 배치 모습과 여기에 있는 아파트의 배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대부분 이제 20년 이상 된 구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죠. 여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최초 공원이 만든 집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현재 자녀 세대가 분양 중이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간간히 저희 사무실에 분양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3호선과 중심 상업지역 야경입니다. 이곳은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단하죠. 여기는 별천지입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칠곡 지역의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밤에 말이죠. 밤에 여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칠곡이 이렇구나. 그때부터 칠곡을 조사를 하고 칠곡이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에 칠곡에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칠곡의 어제 오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구의 칠곡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칠곡 미래 발전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광역시의 부도심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가 대구 중심이죠. 대구 중심 중구인데요. 중구. 중구를 1도심으로 칠곡, 성서, 현풍, 동대구를 4부도심으로 월배, 화원, 서대구, 불로, 금담, 안심, 수성구를 5성장 유도 거점으로 개편한 2030 대구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도시 균형 발전 기조가 한층 강화된 점을 읽을 수 있고 대구시 부도심 정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도심 중 한 곳인 대구 칠곡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또 대구 칠곡은 대구시에서 어떤 곳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까요? 대구 칠곡은요. 대구 칠곡은 경북 대구의 행정 문화 중심지로 대구 북부광역군의 중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 의료, 물류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 통합 신공항 배후 거점으로서 신공항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설레이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합정동 도남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진행 중인 칠곡 4지구 개발을 가속하여 마무리를 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1지구, 2지구, 3지구, 또 동서변지구 정비사업 진행을 통해 90%에 육박하는 노후 아파트 주거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칠곡의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흙속의 진주 대구 칠곡은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구 칠곡에 대한 관심을 오늘로 켜두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어설프고 엉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큰 방향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앞으로 돈인의 돈 TV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대구 칠곡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